우리 주인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첫 번째 영상은 그렇게 올려드렸고요. 두 번째 Q&A 영상, 이번에 질문은 평가제 위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평가제에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셨던 선생님들 위주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쌤 선생님께서 올리셨어요. 7세의 특징은 언제 올리시나요? 제가 이제 5세, 6세 특징을 올리고 나서 이제 7세를 올려야 하는데, 평가제가 겹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면서 7세 특징을 잘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속히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 관찰일지에 총평 적을 때 그 5개의 모든 영역이 들어가게 써야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5개의 모든 영역이 총평에는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찰 총평이 1년에 2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개월 한 번, 6개월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예전 지표에서는 아이들이 의사소통에서는 한 달에 몇 번, 자연관찰에서는 몇 번,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냥 그런 것들이 없고 이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된다고 하잖아요. 한 번 이상만 관찰이 들어가면 되는데 대신 이제 매달 중복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총평 쓸 때 선생님들이 편해요. 안 그러면 한쪽 영역에만 몰려있다 보면 의사소통에만 너무 몰려있다 보면 얘가 자연 관찰이 어땠는지, 예술 경험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항목을 이렇게 다 뽑아 놓으셨을 때, 의사소통 영역이 7월 달에 들어갔네? 그러면 이제 8월 달에는 자연 탐구 위주로 내가 관찰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조금 세우시면 편하실 거예요. 어쨌든 총평에는 누리과정의 모든 그 5가지의 영역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쓰셔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예시를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 관찰 일지하고 관찰 총평의 차이점은 관찰 일지는 그날에 있었던 그 아이의 행동을 언어로든 대화로든 그렇게 풀어놓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오늘 의사소통 영역에서 영희와 놀이를 하다가 자기가 화를 먼저 이기지 못하여 무엇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교사가 중재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니라고 하면서 약간의 그 상황을 풀어놓은 게 그 관찰 일지라면 관찰 총평은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가 의사소통 영역을 통해서 어떤 것을 수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이 아이가 도달해야 될 목표들이 있잖아요. 말하고 듣고 읽기 쓰기 이 4가지 영역이 도달되었는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찰 총평에다가 자세하게 좀 기입을 해주시면 좋고 이 관찰 총평은 그날의 특정한 날에 그것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6개월 동안 관찰했을 때 의사소통 영역은 이래 왔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 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총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지연 선생님 평가제 준비 중이신데 사세가 의자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의자를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는 없어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 사세들은 아직 대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이고 자세를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자세를 잡는 것이 좀 힘든 나이기 때문에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조금 높은 위치가 될 수 있어서 거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크게 다쳐요. 우리의 안전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딱 관찰자가 들어왔을 때도 왠지 아이들이 좀 자유롭지 못해 보이잖아요. 의자는 어쨌든 딱 넌 이 공간에 앉아서 여기서 내려오면 안 돼.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혼자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세반은 저희가 볼 때는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꼭 지표에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실 환경 내 약속판이 의무냐고 물어보셨는데 약속판은 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건 의무예요. 약속이 있어야 되고 이 약속을 어떻게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결정을 했는지는 면담을 통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판으로 저희는 약속이 이거 있어야 하면 그냥 딱 관찰자가 왔을 때 이반은 약속이 이거네 라고는 보기에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약속판이 있어야 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면담을 통해서 이제 약속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요? 약속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약속은 꼭 의무로 약속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지에서 월요일부터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고 월요일부터 모든 영역 수업이 준비가 끝나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모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주간 계획 안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식은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반을 나눠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언어 영역에서는 속담 읽기, 만약에 언어 말하기 듣기에서는 속담
뭐죠? 속담 이야기하기 뭐 그런 것을 넣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활동은 뭐 또 다른 거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이야기하기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넣었으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속담 말하기 뭐 물에 관련된 속담 이야기하기 이제 그런 거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은 나머지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기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목요일 금요일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준비했던 일일 보육 주간 교육 계획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수업이 모든 자유선택 활동이 그 하루에 다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단지 이제 주간하고 맞췄을 때 이제 같이 일지하고도 상황이 맞아야겠죠. 그런 것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신 수업 준비는 모두 다 해놓으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은 모두 다 그 전주 금요일에는 완료해서 놓으셔야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제공해주고 할 때 좋고, 또는 아이들이 뭐 확장하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흥미를 좀 없어 한다거나 하면 준비했던 수업을 다시 이게 바꿔서 대체해서 뭐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했던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관찰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가장 좋겠죠. 뭐 월요일 날 나올 수도 있고 금요일 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영역이 월요일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7개, 그러니까 유아반 같은 경우 만약에 7개 영역이 있다 하면 그 7개가 모두 다 하루에 다 실행하지 않아도 돼요. 실행이 안 됐다면 그냥 X 쳐놓으시고 어째서 뭐 실행 못했다라고 이제 좀 평가에 써놓으시면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메리 선생님께서 평가제 면담 질문에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평가제 면담 질문은 지표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면담이라고 하고 나와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는 소방 안전에 관한 거, 그리고 업무 분장에 관한 거, 그리고 투약 의뢰에 관한 거, 그리고 아이들 귀가시 절차에 관한 거, 그리고 감염병 절차에 관한 것, 그리고 뭐 그냥 이래저래 여러 가지 그냥 물어봤던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가 서류로 미리 준비해 놨던 것들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뭐 준비되어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저는 이게 선생님들한테 수시로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감염병에 관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비상 대책에 대한 서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이 절차가 될 것입니다라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사무실에 놓으면서 선생님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서류가 있는지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선생님이 면담이 될지 모르고 그 면담이 된 선생님은 어쨌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미리 그런 것들 얘기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제 면담 질문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임 선생님이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야기하시면 되고 반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말씀을 잘 드리면 돼요. 자, 그리고 수0541님 선생님께서는요, 평가제 견딜만 한가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은 약간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도 많이 상하기도 했었고 이런 일을 한 번씩 치르다 보면 좀 마음이 상하는 일도 분명히 생겨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못하겠다, 못 견디겠다, 내가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구나, 평가제가 교사한테 이런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고, 또 이제 아이들 뭐 환경이 좋아진 것도 좋은 또 이제 장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별거 아니었네, 그냥 할만했었다,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담이긴 한데,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첫 번째 낳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둘째도 못 낳겠어요 하다가 또 둘째 낳잖아요. 둘째 낳고서 못 낳겠어요 이제 가다가 또 셋째 낳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이제 그래 괜찮았어, 할만했어 라고 이제 말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당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이 할만했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의 느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황은희 선생님께서 바깥놀이 분절에도 만 2, 3세 반이라 오전에 30분밖에 못합니다. 낮잠 자고 3시에 간식 후에 자유선택을 하게 되고 4시에 하원하는데 어떻게 실외놀이 1시간을 채우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우리 황은희 선생님께서 맡으신 반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저도 혼합반은 맡아보기는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유아 혼합반이었기 때문에 그 수준대로 했었는데, 영화와 누리반이 그 혼합반인 형태는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황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 만 2, 3세이기 때문에 영화와 유아의 혼합반이에요. 근데 이것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지자체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가능한 반의 형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저도 이런 것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 혼합반의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1수준, 2수준 나누잖아요. 활동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혼합반 연령 중에서 좀 더 많은 연령을 아이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만약에 6, 7세 혼합반이다 했을 때 7세가 뭐 13명이고 6세가 3명이다. 이러면 이제 기준은 그 7세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 2세가 많은지 만 3세가 많은지 선생님이 이거는 판단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확실한 거는 아닌데 그냥 만 2세가 많다면 영아들은 하루에 30분의 이제 실외 활동을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만 3세가 많아서 유아들이 많다면 또 유아의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만약에 유아의 기준에 맞춘다면 1시간은 무조건 채우셔야 돼요. 힘드셔도 채우셔야 되고, 이거는 보육진흥원에 좀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이거는 혹시라도 여기서 이 실외 활동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N평정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보육진흥원에 좀 전화를 하셔서 또는 육종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작업을 좀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도움이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좀 많이 힘드시겠네요. 영아바랑이랑 누리반 을 함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참,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질문은요, 우리 예담 응원 선생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슬럼프가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근데 이 슬럼프라는 게 참 웃긴 게, 제가 꼭 이렇다라고 말씀은 드릴 순 없지만 이게 숫자 3에 관련된 것 같아요. 슬럼프는. 그러니까 처음에 초임 선생님 들어왔을 때 3개월, 그리고 초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력직이 됐을 때 3년. 그리고 나서 3년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을 때 6년. 이런 식으로 좀 3, 6, 9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차 선생님, 그러니까 신입 선생님들한테 제가 늘 말하는 게, 선생님아 3개월만 참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3개월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정말 3개월만 참았더니 이제 좀 할만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3년차 선생님들이 겪는 게, 이제는 3년차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1급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때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완전히 내가 100%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초임들처럼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3년차가. 그래서 그때 좀 한번 또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6년차 되면 또 이제 내가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계속 해야 하나, 점점 이거 1년차, 2년차, 3년차 때는 뭣도 모르니까 내가 지냈지만, 이제 4년차, 5년차 되고 6년차 되니까 내가 이제 뭐를 좀 알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 있잖아요. 모를 때는 정말 안 무서운데, 알만 할 거 조금 때는 또 무서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또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가 솔직히 일을 하기 싫다, 안 하고 싶다라는 슬럼프는 없었지만, 그냥 점점 어려워진다, 내가 이걸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것들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는 그렇게 오는 것 같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히 슬럼프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종을 경험해 본 적 있냐고 하셨는데,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계속 했었어요. 유아가 아니어도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업을 계속 가졌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좋기 때문에 계속 교사에 관련된 직업은 계속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보육교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어쨌든 제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그것의 하나입니다. 제 좀 장기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또 지금 이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직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직 경험 있어요. 저도 이직 경험은 있지만, 근데 그게 왜 이직을 했냐면, 거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도 이제 교회 재단의 어린이집이었는데, 운영을 그만하겠다고 하셨어요. 교회 측에서. 그래서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원을 하게 돼서 이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거 말고는 이직을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어쨌든 한 곳에 들어가서 웬만한 일 아니면 조금 오래 있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보다 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낯을 좀 가려서 어디 함부로 움직이는 거 무서워요. 제가 A형인데 완전 극소심, 완전 소문자, 그것도 트리플 A형이라 누구를 만나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직 같은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해야 된다면 하겠죠. 근데 그때가 된다면 어느 때냐면 아, 여긴 정말 아니다? 여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과감히 이직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제 어땠는지 물어보셨는데, 아까 그 수054일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평가제 그냥 지금 돌아보니까 할만했고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고요. 제가 지금 괜찮습니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라고 아무리 응원해도 지금 안 들려요. 네. 그런데 경험하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아실 수 있을 만큼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어떤 말인지 한번 지내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산의 경험과 비슷한. 그리고 전화 상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정말 안 되는 것들은요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요. 아니면 직접 어머니가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학기 상담에 말씀을 드린다거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 아이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건 이 어머니들께서도 아 뭔가 좀 정말 선생님이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먼저 걸면 제가 이제 처음에 안부 인사로 시작을 해요. 어머니 뭐 잘 지내셨나요? 뭐 지난번에 뭐 보내주신 음료수 너무 잘 마셨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안부 인사로 시작한 다음에, 어머니들도 궁금한 게 상담 때 아니면 이 아이의 면생활을 잘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조금 먼저 말씀드려요. 어머니 요즘 철수가 영이랑 너무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이랑 뭐 이런 놀이도 하고요. 저렇게도 지내고 또 이것도 요즘 저희가 이제 수업으로 이런 것도 배우고 있어요. 라고 이제 아이의 원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머니가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드려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긴장이 풀린 상황에서 그런데 어머니 요즘 철수가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도 잘 듣지 못하고 수업에 잘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격려도 해보고 같이 해볼 것을 이야기하고 제가 옆에 앉혀놓고 같이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혹시 뭐 집안에서 뭐 아이에게 갑자기 환경적으로 달라진 것이나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라고 좀 물어보면서 이제 아이의 좀 그러니까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전화로 먼저 좀 여쭤봐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면 아 그것 때문에 그러나요 어머니 요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가 아닌 약간의 환경의 문제가 좀 있으니까 어머니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고서 전화하자마자 어머니 이게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서로의 이 감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목소리 톤과 그 말투만으로 이제 어머니가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이 약간 좀 어렵고 위험한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랑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받자마자 어머니 요즘 누구누구가 철수가 요즘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니 어떡하죠? 라고 하면 어머니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먼저 이렇게 어머니한테 긴장을 풀어드리는 말로 이제 좀 긴장을 풀어드린 다음에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제 정말 본론이 들어가서 아이의 이야기를 하되 좀 그 아이를 정말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지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철수가 학교에 가서도 어머니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지켜보고 있는데 요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머니 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생각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좀 느끼게끔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들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어머니 네 감사드려요. 어머니 일단 저도 여기서 계속 격려하고 저도 계속해서 지켜볼 테니까 어머니께서도 좀 집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끌어나셔야지 전화하자마자 바로 문제 상황을 먼저 말씀하시면 어머니들이 싫어하세요. 이 선생님 우리 아이를 싫어하나? 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아이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담을 좀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평가제에 대한 질문도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정확하지 않았던 거 아까 우리 황은희 선생님께는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해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좀 보육진흥원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Q&A를 마쳤고요. 나중에 또 그 Q&A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또 이제 선생님들의 또 질문을 듣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글이든 어떤 뭐 영상이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의 바로는 안 돼도 그래도 최대한 다 이제 답변을 남겨드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 같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편하게 그냥 저한테 동료 교사한테 물어보듯이 뭐
이렇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고요. 제가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요청하셨던 7세 특징과 이제 평가제 면담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총평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 영상 또 올려드리고, 면담, 부모님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에 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부드럽고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